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별 하나, 별 둘, 별 셋. 하염없이 숫자를 세어보아도 잠이 오지 않는 밤입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저 펜타곤의 후이가 재밌는 이야기로 당신의 밤을 따뜻하게 데워드릴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름다움에 관한 안데르센만의 철학적 메시지가 담긴 동화인데요. 과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지 지금부터 안데르센 이야기 아름다워라 만나보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알프레드라는 조각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그는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이탈리아를 여행한 후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어떤 집안은 그를 위해서 환영 파티를 열었답니다. 알프레드는 파티에서 만난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고 사람들은 기뻐하며 그의 말에 귀 기울였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되었다는 한 나이 든 여인은 그가 하는 모든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쉽게 감동했답니다. 오 알프레드, 아름다운 도시 로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묘사를 해주시겠어요? 처음 로마 성문에 들어서면 어떤 풍경이 펼쳐지나요? 일단 성문에 들어서면 큰 광장이 있어요. 그리고 광장 한가운데는 4,000년이나 된 오벨리스크가 서 있죠. 네? 오르간 연주자가 서 있다고요? 과부는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오벨리스크란 단어를 들어보지 못했고 이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꾹 참아야 했어요. 조각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내 그의 웃음기는 곧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과부의 곁에서 깊은 바다처럼 푸르고 고요하게 빛나는 두 눈동자를 지닌 한 여인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과부의 딸이었어요. 그때 그녀의 어머니가 다시 물어왔습니다. 교황은 가족이 많은가요? 젊은 조각가는 그녀의 딸을 의식해 정성 들여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그분은 대가족 출신이 아니에요.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교황도 아내와 아이들이 있나요? 교황은 원래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조각가는 속으로 한심한 질문이라며 과부를 비웃었지만 과부 옆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딸을 위해 이탈리아의 화려한 색채에 대해서 푸른 산들과 푸른 지중해, 남쪽 나라 특유의 푸른 풍경과 푸른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했답니다. 그날 이후 조각가 알프레드는 과부의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알프레드와 칼라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누가 봐도 즐거운 결혼식이었고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였어요. 어쩜 이건 마치 신화에나 나올 법한 결혼식이야. 칼라의 어머니는 감격에 젖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앞으로 살게 될 코펜하겐으로 떠났어요. 물론 칼라의 어머니도 동행했죠. 귀찮은 집안 살림은 자신이 맡아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행복도 잠시 알프레드는 곧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가 파티에 갈 때마다 함께 따라온 장모는 사람들 앞에서 한심한 말을 끊임없이 쏟아냈어요. 그는 그 한심한 대화를 멈추게 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했을 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또한 젊은 부부는 서로의 손을 잡고 자주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그가 말을 하면 아름다운 아내는 늘 똑같은 음조로 늘 똑같이 치는 종소리처럼 대답할 뿐이었죠. 그래서 그는 간혹 칼라의 친구인 소피가 방문하는 날이면 마치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듯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소피는 조금도 예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큰 흠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소피는 매우 현명한 처녀였고 소피가 오면 인형의 집과 같은 그곳에 신선함이 넘쳐 흘렀어요. 인형의 집에 사는 자신들에게 소피와 같은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다는 걸 느낀 젊은 부부와 칼라의 어머니는 함께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1년 뒤 여행을 마치고 그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칼라와 그녀의 어머니는 매우 기뻐했고 또 투덜거렸어요. 자네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는 여행하는 내내 지루에 혼이 났지 뭐야. 도대체 그 많은 미술관은 왜 다 둘러봐야 하지? 그렇게 돌아다니느라 내 꼴은 살필 시간도 없고 말이야. 칼라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게다가 음식은 또 어떻고요. 그래, 제대로 된 고기 스프 맛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그 나라 요리는 정말 형편이 없더구나. 힘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 칼라는 늘 피곤이 가시지 않았고 몸까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칼라의 친구 소피는 정성스럽게 간호를 해주었지만 끝내 칼라는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내 딸은 정말로 예뻤어. 고대 미술품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 딸 칼라는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고. 칼라의 어머니는 울먹이며 외쳤어요. 알프레드도 함께 울었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모두 검은 상복을 입고 다녔지만 알프레드가 상복을 벗은 이후로도 어머니는 그 옷을 오랫동안 벗지 않았어요. 바로 알프레드가 소피와 결혼했기 때문이죠.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을 하더니 이젠 가장 못생긴 여자와 결혼을 하다니? 죽은 내 딸은 벌써 잊어버린 건가? 하여간 남자들의 사랑은 오래 가는 법이 없지. 하지만 내 남편은 달랐다고. 물론 나보다 일찍 죽어버리긴 했지만. 알프레드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창조하고 생명을 불어넣은 아름다운 조각상에 푹 빠져 첫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혼과 감정,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천사는 이제야 발견하게 되었죠. 소피는 반짝이는 아름다움으로 내 눈을 멀게 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착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가엾은 칼라, 그녀와 나는 마치 여행자처럼 함께 살았던 거예요. 인간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위쪽 세상에서조차 우리는 서로에게 낯선 사람으로 남게 되겠지요. 이에 소피가 대답했어요. 그다지 친절하게 들리지는 않네요, 알프레드. 저 위쪽 세상에는 당신이 말한 대로 영혼들끼리의 깊은 이해와 교감만이 있을 뿐이죠. 그곳에서는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이 펼쳐질 테니 아마 칼라의 영혼도 강력한 울림을 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 영혼을 넘어설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면 당신은 다시 한번 처음에 사랑에 빠졌던 바로 그 순간과도 같은 강력한 감정에 휩싸여서 외치게 되지 않을까요?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하고 말이죠.
조금 심오하긴 하지만 긴 여운을 남기는 이야기였죠.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당신의 꿈이 시작될 시간이에요. 모두 좋은 밤 되세요.